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성민아, 엄마야. 지금 통화 가능하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웬만하면 먼저 전화를 하지 않던 엄마가 전화를 하셨기에 혹시나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이 됐어요. 혹시 말이다. 이 엄마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엄마가 갑작스레 물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절대 우리에게 돈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아니셨기에 갑작스레 돈을 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약간 놀란 채 엄마, 집에 무슨 일 있어요? 돈은 갑자기 왜요? 엄마에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뭐 좀 사야 할 게 있어서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하네. 엄마가 선뜻 말을 하지 못한 채 계속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왜요? 뭘 사야 하는데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살게요. 뭔데요? 그게 말이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뭔데요? 급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니들 기분 나쁠까봐 우리가 계속 말을 못했었는데 니들 아빠가 계속 한숨만 쉬고 잠을 잘 못 자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좀 있고 조금만 보태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는 계속해서 뜸을 들이며 말을 빙빙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 엄마에게 뭔데 그래요? 괜찮으니까 말씀해보세요. 제가 말을 했는데 그게 말이야. 그 과수원 말이다. 그게 지금 아주 싼 가격에 나온 모양인데 네 아버지가 그걸 사고 싶어 해. 너도 알다시피 네 아버지가 그 과수원에 한이 맺혀 있지 않니? 엄마가 정말 힘겹게 말을 꺼냈는데요. 설마 강원도의 그 과수원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도대체 그 과수원에 왜 그렇게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누나랑 나는 그 과수원 쳐다보기도 싫은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엄마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툭 던지듯이 말을 했어요. 그렇지. 니들한테는 그렇긴 하지. 그래 미안하다. 이만 끊으마. 엄마가 급히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전화가 끊어진 휴대폰을 보며 제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누나, 나야. 혹시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제가 누나에게 물었는데 아니, 무슨 전화? 왜, 집에 무슨 일 있으시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다른 게 아니라 그 강원도의 과수원 말이야. 그게 싸게 나왔다나 봐.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사고 싶어 하신다네. 아니 도대체 그 과수원에 왜 그리도 미련을 못 버리시는 건지. 말을 하던 도중 저도 모르게 다시 한숨이 새어나왔는데요. 아빠 마음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가 맺힌 게 얼마나 많겠어? 난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인데 그때가 생각나는지 누나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고 그런 누나의 말을 듣다 보니 부모님의 심정이 얼핏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아주 오래전 일이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강원도에 한 과수원집 일을 도와주며 그곳에서 받은 돈으로 집안 살림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의 집 농사일을 도와주며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큰아버지가 하던 일을 우리 아버지가 같이 도와서 했었다는데 도중에 큰아버지가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급한 대로 큰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에게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딱히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하니까요. 거기다 그때 큰아버지 일이 잘못되면서 집까지 다 날리게 되었고 오갈 데가 없었기에 큰아버지가 친한 친구에게 우리 부모님을 부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곳에 그렇게 오래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데요. 돈을 벌어서 돌아오겠다는 큰아버지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기에 꽤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그 과수원집에서 우리 부모님이 지낼 수 있는 방도 마련해준다고 했기에 아마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았어요. 큰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에게 부모와 같은 그런 존재였고 큰아버지 또한 항상 우리 부모님을 걱정했기에 서로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과수원에서 일을 하며 우리 부모님은 큰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 큰아버지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인지 생각했던 기간보다 훨씬 오랫동안 그곳에서 지내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잘해주던 과수원집 주인이 가면 갈수록 우리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몇 년이 지나도 큰아버지가 오지 않자
더욱 만만하게 보고 그랬던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우리 부모님은 한없이 착하기만 한 그런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과수원집 주인은 꼭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우리 부모님을 부려먹었는데 일한 것에 비해 돈은 아주 형편없이 줬다고 합니다. 물론 두 분이서 지낼 때는 그냥저냥 살만했다고 하는데 누나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살림이 쪼들리기 시작했기에 어느 날은 우리 아버지가 저기 우리 아들딸도 태어났고 한데 일당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어렵게 말을 꺼낸 모양인데요. 내가 니들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뭘 더 바래? 이래서 잘해줘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라며 아버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주인집을 보며 엄마가 우리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일하면 이것보다 더 받는데 왜 이러고 살아야 해요?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안 돼. 우리 형님이 기다리라고 했잖아. 형님이 꼭 오실 거야. 여기 왔는데 우리 없으면 형님이 우리를 얼마나 찾겠어? 아주버님이 오실 거였으면 벌써 왔지. 지금이 도대체 몇 년째예요. 이제는 아예 연락 한 통도 없이 아주버님도 참 무심하시네요. 처음 한동안은 해외로 돈 벌러 갔으니까 자주 연락하기 어렵다고 전화가 왔었다는데 언제부턴가는 아예 연락도 끊겨버렸고 그런 큰아버지가 엄마는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다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과수원 일이 워낙 힘들기도 했고 허구한 날 우리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던 그 주인집 사람들 때문에 엄마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으니까요. 언젠가 한 번은 과수원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온 엄마가 상품 가치가 없는 벌레 먹은 과일을 몇 개 챙겨왔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그날 밤 과수원집 주인이 와서 우리 엄마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도둑을 키웠네 그래?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그런 주인집 부부의 고함 소리에 누나와 제가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는데 그 주인집 부부가 방 안까지 들어와서는 방 안을 다 뒤지기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저 죄인 마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고요. 하지만 누나와 저는 그때의 그 수치심을 평생 잊지 못한답니다. 거기다 하루는 그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지 삼겹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고 누나와 제가 그 집 부엌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데요. 그런 우리 남매를 보더니 그 집 아들이 엄마 거지 들었어!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했고 그 말을 듣던 주인집 아줌마가 우리를 보더니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는 우리에게 냅다 뿌려버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물을 뒤집어 쓴 누나와 제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우리를 끌어안고 엄마가 서럽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 밖에도 그 집 아들도 우리를 참 힘들게 했는데요. 어느 날은 그 집 아들이 과자를 잔뜩 들고 먹고 있었는데 그 과자가 너무 먹고 싶었던 나머지 제가 그 집 아들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보던 그 집 아들이 야, 너 이 과자 먹고 싶어? 라고 물었고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이 과자 먹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 그럼 내가 과자 줄게. 라고 말을 했고 진짜? 알았어. 근데 뭘 해야 하는데? 제가 물었는데요. 저기 안방에 들어가면 까만색 손가방 하나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나와서 저기 뒤뜰 장독대 위에 올려두기만 하면 돼. 어때? 간단하지? 주인집 아들이 제게 물었고 진짜? 그럼 그 과자 나 주는 거야? 저는 그때 당시 과자를 먹을 생각밖에 없었고 그런 주인집 아들 말에 별 생각도 없이 주인집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그 가방을 가져다가 뒤뜰 장독대 위에 올려두었고 주인집 아들이 제게 과자 2봉지를 줬어요. 그때 당시 과자를 2스내 들고 어찌나 신이 나던지 바로 우리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한 봉지는 제가 먹고 나머지 한 봉지는 누나를 주기 위해 방에 잘 놔뒀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난리가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잠시 뒤 주인집 아줌마가 누구야? 누가 내 가방 가져갔어? 라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놀란 채 그런 주인집 아줌마를 멍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주인집 아들이 저를 가리키더니 엄마, 내가 아까 보니까 제가 우리 방으로 들어가더라? 라는 말을 했고 제가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게 아니라 라는 말을 꺼내고 있었지만 주인집 아줌마가 순식간에 저에게 뛰어와서는 너 내 가방 어딨어? 그 안에 있던 돈 어딨냐고? 저를 자꾸 흔들어댔어요. 그런 주인집 아줌마를 보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 말은 들어봐야죠. 엄마가 그런 주인집 아줌마를 제게서 떼어내며 말했는데요. 들어보긴 뭘 들어봐. 당신 아들이 우리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 봤다고 하는데
주인집 아줌마가 우리 엄마를 밀치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리고는 주인집 아줌마가 다시 저를 붙들고는 너 그 안에 있던 돈 다 어떻게 했어? 그게 다 얼마인 줄 알기나 해? 어딨냐고? 다시 소리를 질러댔어요. 전 진짜 몰라요. 제가 울먹이며 말을 했는데 잠시 후에 주인집 아들이 엄마 가방 찾았어. 가방 쟤네 집 부엌에 있었어. 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렇게 주인집 아줌마 우리 엄마가 부엌에 들어갔는데 그 가방이 정말 거기에 있었고 아마도 주인집 아들이 장독대에 있던 걸 몰래 돈만 빼고 다시 거기로 옮겨다 놓은 것 같았어요. 너 여기 있던 돈 다 어디 갔어? 빨리 돈 내놔. 주인집 아줌마가 다시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제가 그만 큰 소리로 울어버렸는데 네가 정말 돈 가져간 거야? 아니지? 엄마가 제게 물었고 난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저 형이 가지고 나오라고 했단 말이야. 제가 다시 훌쩍이며 대답을 했는데요. 이게 거짓말까지 안 해? 쬐깐한 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주인집 아줌마가 흥분한 채 말을 하다가는 거기 있는 돈 다 내놔. 네 아들이 가지고 갔잖아. 안 그럼 가만 안 둘 거니까 알아서 해. 내가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엄마에게 윽박을 질러대다 갔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네가 가져간 거야? 우리 아들이 그런 거 아니지? 제게 물었는데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내가 가지고 간 게 아니야. 주인집 형이 나보고 그 가방을 가지고 나와서 뒤뜰 장독대 위에 올려두라고 했어. 그럼 과자 준다고 하면서. 그래서 난 거기에 갖다 둔 거밖에 없어. 진짜야. 제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런 제 말을 듣던 우리 엄마가 그래, 아니면 됐어.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라고 말을 했지만 그 뒤 우리 부모님은 그 많은 돈을 다 갚아야만 했어요. 그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이 제가 맞았기에 그냥 다 뒤집어 쓰고 말았거든요. 거기다 옆에서 제 말을 듣고 있던 누나가 분노를 했었는데 다음날 주인집 아들을 불러내서는 니네 엄마 가방에 있던 돈 네가 가져갔지? 누나가 주인집 아들을 노려보며 다그쳤고 네 동생이 가져갔잖아. 왜 나한테 그래? 주인집 아들이 시치미를 뗐지만 너 잘 들어. 내가 나중에 커서 너 같은 것들 다 가만 안 놔둘 거야. 주인집 아들에게 쏘아 붙였어요. 그리고 둘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는 둘 다 땅바닥에 뒹굴었고 그렇게 흙 범벅이 된 채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주인집 아들이 우리 누나를 일러바쳐서 또다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다시 머리까지 조아리며 빌어대고 나서야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누나가 저를 앉혀놓고는 너 누나 말 잘 들어. 제가 하는 말 절대 들으면 안 돼. 알았어?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말도 하지 마. 라며 신신당부를 했고 미안해 누나. 과자 준다고 해서 그랬어. 거기다 2봉지나 준다고 해서 그랬어. 누나도 과자 좋아하잖아. 제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그런 저를 보던 누나가 그리고 저런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어. 알았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내가 나중에 크면 그대로 다 갚아줄 거야. 누나가 이를 악물고 주인집을 째려보며 말했어요. 주인집 사람들은 그 뒤에도 우리 가족에게 정말 모질게 행동했고 그 바람에 우리 가족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던 어느 날 도저히 못 참겠던지 우리 아버지가 저희 그만 나가서 따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니들이 나가? 네 형이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던 거 잊었냐? 나중에 네 형이 찾아오면 나는 니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할 테니까 알아서 해. 라며 아버지의 아픈 곳을 건드리곤 했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한동안을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모두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우리 형님이 우리를 이대로 둘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큰아버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큰아버지가 저 멀리서 걸어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아버지의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형님! 형님! 아버지가 목장갑을 낀 손을 덜덜 떨면서 큰아버지에게 뛰어갔는데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끝도 없이 흘러내렸어요. 내 동생 정서가 형 왔다. 형이 왔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던 큰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오셨는데 어찌나 급히 달려오셨던지 달려오시다가 신발까지 벗겨졌지만 큰아버지는 그저 우리 아버지만을 보며 뛰어올 뿐이었어요. 그렇게 두 분이서 부둥켜 안고 한동안 눈물을 흘리셨는데 나중에 그 모습을 본 우리 엄마도 놀라서 뛰어왔고 아주버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왜 이제야 오셨냐고요? 라며 큰아버지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의 말을 듣던 큰아버지가
재수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고생 많았죠? 라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큰아버지가 누나와 저를 보고는 세상에나, 혹시 내 조카들인가? 얘들아, 내가 니들 큰아버지다. 라며 큰아버지가 누나와 저를 세게 끌어안았어요. 그렇게 얼마 후에 주인집 부부가 우리 큰아버지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혼비백산을 한 것 같은데요. 아마도 우리 큰아버지가 절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것 같은데 일이 잘못된 걸 알고는 당황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누나와 저는 그 주인집 부부가 왜 그리도 혼비백산했는지 알게 되었는데 우리 큰아버지는 굉장히 똑똑하고 단호한 분이셨어요. 주인집 부부를 보자마자 내가 다 알아봤는데 그동안 내 동생한테 아주 가진 모진 짓은 다 했더구만. 내가 떠나던 날 자네한테 내 동생 좀 잘 부탁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던 돈까지 다 털어주고 갔는데 네 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라 내가 너를 믿고 그랬던 건데 이런 천하의 몹쓸 놈이었네. 라는 말을 하던 큰아버지가 순식간에 주인집 아저씨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는 너 내 말 잘 들어. 지금까지 내 동생 부부 부려먹은 거 돈 다 내놔. 안 그랬다가는 내가 너 가만 안 둬. 알겠어? 큰아버지가 주인집 부부를 노려보며 큰 소리로 말을 했고 아니 그동안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준 것도 있는데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주인집 아저씨가 큰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말을 했는데요. 야박! 이게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그딴 소리를 해! 한 번만 더 나불대기만 해! 그 주둥아리로 확 그냥! 큰아버지가 주인 부부를 노려보며 고함을 질렀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인집 아저씨가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일하고 제대로 받지 못한 돈을 계산해서 가지고 왔는데 나도 최대한 맞춘 거야.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게나. 라며 우리 큰아버지에게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렇게 돈을 확인한 큰아버지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너 내 성격 알지? 라며 다시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렇게 주인 아저씨가 알았어 알았다고.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게나. 나도 돈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라며 다시 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인집 아저씨가 돈을 더 마련해서 가지고 왔고 우리 가족은 그 돈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왔어요. 큰아버지가 돌아온 뒤 우리의 생활도 참 많이 바뀌었는데요. 누나와 저를 처음 만나던 날 큰아버지가 뭐가 제일 먹고 싶어? 큰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왔으니까 우리 예쁜이들 맛있는 거 다 사줄게. 라며 물었고 그런 큰아버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삼겹살, 고기 라며 누나와 제가 외쳐댔어요. 그동안 과수원집에 얹혀 살면서 그 집 사람들이 맨날 고기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그저 냄새만 맡고 있었어야 했으니 누나와 저는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 우리 남매의 말을 듣던 큰아버지가 뒤를 돌아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는데요. 이 큰애비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미안해. 라며 다시 우리 남매를 꼭 끌어안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큰아버지가 우리에게 고기를 사주기 시작했는데 우리 남매는 소고기를 그날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거기다 갈비도 사주셨는데 갈비가 입안에서 아주 살살 녹았어요. 큰아버지는 우리에게 옷도 사주시고 그 뒤 계속해서 우리 남매를 챙기셨어요. 큰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두 형제뿐이라고 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아버지가 말기도 조금 느리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걱정을 참 많이 하셨다는데 그런 우리 아버지를 큰아버지에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 큰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끔찍히도 챙겼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를 결혼시키고 큰아버지도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결혼도 못한 채 우리 아버지를 그 과수원집 부부에게 맡기고는 중동 건설 노동자로 다녀왔다고 했어요. 거기서 열심히만 하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니까요. 그 이후 큰아버지는 우리 남매를 마치 친자식처럼 그렇게 챙겼어요. 덕분에 우리 남매는 큰아버지가 오신 이후에는 큰아버지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고 정말 다행이었던 것이 둘 다 공부를 잘했기에 나중에 대학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특히나 누나는 고등학교 때 반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을 정도로 독하리만큼 공부를 했고 대학교 때 행정고시를 준비해서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후에 행정고시 합격까지 했어요. 그런 누나를 보며 우리 부모님과 큰아버지가 몇 날 며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열심히 준비해서 은행에 취업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날 엄마가 전화를 해서 그 과수원을 사고 싶다고 했고 그 과수원 생각만 하면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을 정도였기에 제가 그렇게 싫은 내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날 제가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했고 그 과수원 진짜 사고 싶은 거야? 제가 물었어요. 그게 말이야, 이제는 우리가 나이도 들었고 네 큰아버지하고 내려가서 과수원 농사 지으면서 셋이 그렇게 살고 싶구나. 그리고 예전에 니들 아빠가 이를 악물면서 그 집 과수원을 꼭 사고야 말겠다고 했었거든. 아무래도 그거에 한이 맺힌 것 같구나. 엄마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근데 그 집은 과수원을 왜 급히 팔겠다는 거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엄마가 말을 시작했는데 말도 마라. 그 집 지금 쫄딱 망하지 않았겠니? 왜 그 집 아들 있었잖니? 그 아들이 사업한답시고 꼴값하고 돌아다니다가는 다 말아먹고 그 과수원 땅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지 않니? 그래서 지금 그 땅이 경매로 넘어간다 뭐한다 말이 많거든. 지금 사면 엄청 싸다고 하거든. 큰아버지하고 우리가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있고 여기 처분하면 돈이 얼추 될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엄마가 열심히 설명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더니 결국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럼 부모 밑에서 자식들이 뭘 배웠겠어요? 알았어요. 누나랑 제가 돈 준비해 볼게요. 근데 니들 돈이 되겠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고 엄마, 아들, 딸 돈 많이 버는 거 몰라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엄마랑 아버지 그리고 큰아버지 몸 상하면서까지 일하면 누나랑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건 약속해. 제가 엄마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과수원 땅을 계약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했는데 성공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놀라던 그 집 사람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아니 너는? 그때 그 과수원집 주인 아줌마가 놀라서 저를 바라봤는데 네 맞습니다. 옛날에 그 가방 누명 쓴 제가 그들을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는데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과수원집 아줌마가 다시 물었고 과수원 내놨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살까 해서요. 가격을 보니까 얼마 하지도 않더라고요. 라며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주변을 둘러보다가는 저희가 사겠습니다. 그 대신 집도 다 비워주시는 거죠? 제가 주인집 부부를 보며 물었는데요. 저기 그게 집은 당분간은 우리가 살면 안 되겠나? 지금 당장 우리가 딱히 갈 곳이 없어서 말이야. 과수원집 아저씨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죄송한데 그건 안 될 것 같네요. 그럼 저도 못 사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과수원 살 사람도 없다고 들었는데 안 급하신가 보죠? 그쪽 아들이 사채까지 손대서 지금 급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지, 아주 급하긴 하네. 그러니까 꼭 팔긴 해야 하는데 지금 나가면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당분간만 여기서 살게 해주게나. 주인집 아저씨가 다시 사정을 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은 저기 사랑방에서 지내세요. 사실 집이 너무 낡아서 다 허물고 다시 집을 지을 생각이거든요. 우리 부모님이랑 큰아버지가 사시는데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들을 보며 제가 물었어요. 제 말에 그 사람들이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사실 딱히 방법이 없었기에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는 전에 있던 집을 다 허물고 아주 근사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세 분이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지었고 한참 나중에 다 완공이 되었을 때 집을 보던 우리 부모님과 큰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사랑방으로 쫓겨난 그 사람들도 집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그 뒤 그 사람들은 우리 과수원에서 일꾼으로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엄마, 그 사람들을 뭐 하려고 썼어? 라며 제가 투덜댔지만 그래도 일은 잘해. 그러니까 걱정 마. 엄마가 저를 달랬어요. 엄마 말로는 아버지가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약간의 한을 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어느 날은 그 아저씨를 보며 아버지가 어이 최씨 아저씨,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을 거요. 그 사다리를 다 썼으면 제자리에 갖다 놔야지. 일을 하루 이틀 해본 사람도 아니고 척하면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아는 사람 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만 답답하네 그래 라는 말을 하기도 하셨다는데요. 그 뒤 집에 들어간 아버지가 방 안에서 홀로 배꼽까지 잡은 채 키득키득 웃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아버지는 일할 생각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그 최씨 아저씨에게 잔소리를 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더래요. 엄마가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잠자기 전에 내일은 어떻게 잔소리를 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어. 하도 당한 게 많아서 한이 맺혔던 모양이다. 그걸 보니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렇다. 근데 원체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 막 힘들게 하지도 못하면서 한마디 해놓고는 아주 좋아서 그러고 있다 그래. 물론 엄마 말대로 우리 부모님은 그 사람들처럼 독한 분들이 아니었기에 일당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아들은 강간무소식이라는데 결국 부모가 자식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평생을 그렇게 악독하게 산 사람들이 잘 살 리가 없겠죠. 가끔 본가에 내려갈 때마다 마주치는데 두 사람을 볼 때마다 인상이 아주 처참하게 변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누굴 탓하겠습니까? 다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조금만 베풀었다면 그들의 삶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저를 보며 돈을 훔쳤다고 저를 마구마구 잡고 흔들면서 우리 엄마에게 갖은 험한 소리를 하던 모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소름 끼치게 웃고 있던 그 집 아들의 모습이 생각났는데 내가 저 사람들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말하던 우리 누나의 슬픈 눈망울이 제 눈앞에 아른아른거려서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내밀던 과자 봉지를 발로 짓이겨버리던 우리 누나가 그토록 미친 듯이 공부만 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을 테니까요.